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패턴별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라는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갈 텐데요. 일단 먼저는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서요 2020을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025인가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고점, 최근에 고점 부분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2027까지 이제 막판까지 이제 당겨주면서 이제 2030 바로 위에 있었던 언제 고점이죠? 6월 9일. 6월 달에 나왔었던 그 신고점 2035 그리고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2050선 있죠? 그 박스권에 있었던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앞두고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막판까지 수급을 봤을 때에서 오늘 사실 이제 변곡점, 이번 주는 이제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주간인데 이제 변곡점이라는 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그런 자리들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며칠 동안 옆으로, 코스피 시장도 한 5거래일 동안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힘을 좀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이죠. 원래 화수 타이밍에서 변곡점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항상 변곡점이 하락 변곡점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 변곡점으로도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기 상승권을 왔는데, 거기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서부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돕니다. 일단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면은 두산그룹주라든지 바닥에 있었던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렇게 밑에서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뭐 LG그룹주라든지 아니면 IT들도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수급에서 외국인들, 자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흐름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만약에 빠질 변곡점이면 오늘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도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해준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상승 변곡점으로 조정을 5일 만에 횡보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신고점으로 이제 2050선을 달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선물을 오늘 장중에서 1조 1000억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살짝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9,300억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있죠.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9조 3,061억 9,361억을 매수가 들어와 있고 코스닥은 아침에서 한 20억 정도만 계속 들어오다가 장중에서 70억까지 들어왔다가 막판에서는 100억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서는 200억 들어왔는데 장 끝나고 이제 57억이 더 들어와서 257억 결국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줬고요. 거래소도 아침에서 1000억 이하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막판에서는 2000억 가까이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한번 프로그램 매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로 금액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며칠서부터 보게 되면 7월 7일서부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비차익에서 계속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계속 지금 850억 정도가 지금 계속 순매수 오늘은 850억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서 계속 이렇게 순매수가 연이어서 거의 뭐 중간중간에 잠깐 쉬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매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 상당히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턴하는데 좋은 흐름이더라.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13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7월 7일서부터 지금까지도 순매수가 양호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투자자별로 한번 그동안의 누적적인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으로 가서 일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오늘 외국인들이 1,900억 매수 왔는데 어제도 1,934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니까 6월 29일서부터 계속 빨간색이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거의 뭐 계속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흐름은 시장이 다시 상승 변곡점으로 그러니까 205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래도 매수가 많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개인들의 펀드 환매 물량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고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들어가는 이 변곡점 그리고 내일 변곡점, 모레 변곡점 이 3일 동안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 주기 때문에 쉽게 시장은 빠지지 않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가지고 그러면은 코스닥의 흐름과 거래소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왜 이거를 한 번 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지수가 2030을 돌파를 하고 2050선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요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박 플러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강의들을 들으시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종목들은요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박살이 난다, 계속 쭉쭉 빠진다. 그러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돌연변이죠, 그렇죠?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 나옵니다. 코스닥 1000개, 거래소 1000개, 대략 1100개, 뭐 1150개 이렇게 되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2,000개로 그러니까 2,000개로 딱 정했을 때에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대략 한 10개 정도. 전 종목 다 마이너스 10%, 20%, 30% 막 하한가 막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다 벌어졌을 때에서 올라간 종목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쉽다 생각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시장이 박살나면 같이 빠져주는 게 원래 당연한 거고. 자, 반대로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시장이 막 올라가요. 막 2,000개 종목 중에서 1,500개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그렇게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상인 건지 오히려 폭락하거나 빠진 종목들이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시장이 빠질 때 빠지는 게 당연히 정상인 건데 자, 마찬가지 지금 지수가 이제 고점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닥에 있을 때에서 시장이 만약에 폭락장으로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최근 3개월 동안에서 막 빠져가지고 지수가 지금 1,500에 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000이었는데 3개월 동안에서 막 폭락을 해가지고 지수가 1,500, 1,300 이렇게 해갖고 500포인트, 700포인트 빠져있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폭락해있는, 많이 밑으로 쌓여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골라서 그런 종목을 많이 빠진 거 공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3개월 동안 빠졌습니까? 아니죠. 박스권 만들어 놓고 갈 애들은 가고 조정받을 애들은 조정받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올 애들은 올라왔답니다. 벌써.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정말 안 좋은 것과 좋은데 매집이 돼 있는 애들. 자, 근데 시장이 폭락했을 때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 혹은 고점에 돌파가 돼 있는 종목들은 잘 건드리진 않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신고점을 넘어갈 때에서는 그러한 패턴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들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그 흐름에 맞춰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만약에 내일, 이런 흐름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넘어갔을 때에서 어떤 종목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가령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윌비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자, 이게 윌비스가 한번 보세요. 윌비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예전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몇몇 종목들을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을 설명해 드린 종목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얘네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이미 1,000원대에서 3,000원, 100원까지 한번 찍었던 적이 있고 1,000원대에서 2,700원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왜 지금에서 이제 오늘도 막판까지 2,700원으로 강하게 뻗으면서 끝났는데 분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땡기면서 끝났죠.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내일 정도에서 시장이 강하게 올려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FOMC 이게 이제 회의가 오늘서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언제까지 하면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4시까지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이긴 한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되죠. 당연히.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이제 불확실성을 두고
일단은 해외 시장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미국 시장도 변곡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로 가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자, 정고점 부분을 지금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 공략할 거냐? 자, 바닥에서 이제 길목 지키기, 순환매 종목에서 바닥에서 이제 천냥봉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돌파 패턴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서도 이제 한 주간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슈가 불거지게 됐을 때에서 대부분 쫓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최근에 이제 빅텍이라든지 사드 관련주 쪽으로 해서 미사일 관련주들, 아마 전쟁 테마들, 이런 관련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에서 쭉 흘러내렸죠? 대구신공항, 마찬가지 보강산업이라는 그 종목들 고점에서 쭉 흘러내렸죠? 딱 뭐 있었습니까? VR 관련주, 뭐 포켓몬 고, 요거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은 아직까지 강하게 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점으로 쳤던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점에서 쭉 흘러내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고점에서 잡았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돼요. 어느 자리가 만약에 강하게 움직였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딱딱하게 딱 굳은 대나무 같은 경우는 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딱딱하게 아직 그 굳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나무는 휘긴 휩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대나무도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휘면 어떻게 되죠?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요, 딱딱하게 올곧게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 그러니까 손절선을 짧게 잡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가를 들어갔으면 그 다음 날도 상가를 가야 되고 10% 올라갔으면 그 다음 날도 5%가 아니라 10% 계속 올라가면서 강하게 계속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올라왔던 종목이 어느 자리가 5일선 이탈된다라든지 지지라인이 딱 깨져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방향으로 확 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면서 종목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정고점 돌파하고 있으니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고, 자, 지금 이제 PDP를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서 이제 몇 번씩 이제 설명해드렸던 부분들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쪽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천냥봉에 매수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밑에서 천냥봉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 일단은 사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봉매매. 두 번째에서 이제 분봉매매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산병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신규 매수 쫓아가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흐름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들어온다. 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에서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눌림을 받겠죠. 그럴 때에서는 천냥봉, 두양봉, 적산병인 애들을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을 조정받을 때 사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조정받을 때 사는데 바닥이 아직까지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거 싸다고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에서는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거다? 아니더라. 왜? 이런 종목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안 움직이고 6개월 뒤에 반토막을 더 내고 움직일 건가? 아니면 정말로 종목이 안 좋아서 영영 안 움직이려고 상장 폐지로 들어가려고 박살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매집. 얼마나 더 고생을 시키고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서는 어떤 종목들, 가고 있는 종목들을 엔터를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왜? 지금 시장에 맞춰서, 항상 시장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뭐다? 바로 시장이 요구하는 스펙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사원들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 직원을 뽑는데 아무리 뭐 다른 데서 뭐를 열심히 뭐
했다 그래도 뭐 IT에서 뭐 엄청나게 뭔가를 막 그쵸 이뤘다 그래도 용역 직원을 뽑으면은 당연히 힘 좋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뽑지 그 IT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시간에 요구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들 아직까지 밑바닥에서 쑤셔박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런 종목들은 쉽게 잘 안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종목들을 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고점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적산병이라는 얘기는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를 하거나 어떻게 될 때 지수가 지금 2027인데요. 2027인데 지수가 고점을 못 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들 오프닝 때에서 수급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다? 시장이 죽지 않는다라는 걸 한 달 동안의 수급.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장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한 달 내내 매수 들어온 이유가 다시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를 하면서 흘러내려가면 겁먹지 마시고 무슨 종목을 산다? 바닥에 있는 애들, 밑바닥에 있는 애들, 수셔박혀 있는 애들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강한 이렇게 적산병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거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넘어간다. 내일 당장. 그리고 내일 당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막판까지도 외국인들이 끝까지 땡겼었어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어떠냐면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침 방송 얘기했죠. 시장이 약세장이거나 아니면 하락장이거나 이럴 때에서는 아침에서 약하고 오후에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약, 후약.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고 또 아침에서 강하고 후장에서 약합니다. 전강, 후약. 이게 약세장이 나타나는 건데 강세장에서는 조종이 장중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약, 후강, 그리고 전강, 후강. 그러니까 아침에도 강하고 오후에도 강하고 아침에는 약하지만 오후에도 강한. 근데 최근에는 조정을 자, 지수 다시 보면 자, 지수로 돌아갑니다. 자,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부분에서 7월 18일서부터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거래일. 약 7거래일이면은 열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열흘 동안에서 토요일을 빼니까 7거래일 하면은 이제 9일 동안, 그러니까 7거래일 9일 동안에서 지금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유독 치지 못했지만 흘러내리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땡겨주고 흘러내리지만 매수해주면서 땡겨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테마주들도 아까도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테마주들도 빅텍 같은 거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신공항 관련주도 올라갔다 쭉 빠지고 오늘도 보면은 보령메디앙스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올라갔다 쭉 빠지고 올라갔다 쭉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이유가 시장이 지금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땡겨주고 더 이상 못 가고 지금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박스권을 두고 다시 움직이겠죠?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에서는 강한 종목을 이렇게 엔터를 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면은 지금까지 수급이 들어온 걸 봤을 때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적산병이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먼저 조정을 자, 이걸 음봉이라고 치면, 자, 색깔을 안 칠한 건 음봉입니다. 색깔을 칠한 거는 양봉이라고 치고,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받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시장이 넘어가면 눌림을 받고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유언컴택인데, 이거는 이제 2014년도의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서 요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던 애들이 이런 식의 돌파가 나오면서 눌리는 애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는 패턴을 공략을 하든지 이게 저항 라인이 여기 있다면 이게 이제 전고점 부분에 있는 이제 영망치지 눌림목이라고 그러는데 물량 소화 패턴. 근데 전고점이 지금 얘는 벗겨나갔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렇게 전고점이 있는 패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린다. 이렇게 눌린다. 그럼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서 내일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면 돌파한 상태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사이에서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이 위로 치고 못 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장대양봉 내에서 조정을 받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지해 놓고 장대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일양 이익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는 애들을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이런 것처럼 적산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닥 부분에서 이게 이만큼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자, 적산병평점 이렇게 이게 양봉입니다. 이렇게 양봉.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양봉에 강한 힘을 보여준 거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하나의 양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한 힘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걸 공략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양봉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 양봉 힘을 보여준 거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런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엔터를 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쉽게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개인들이 돈을 다 벌었겠죠. 근데 개인들의 습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의 습성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잘 안 사요. 왜? 바닥에서 이거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시장 흔들리게 되면 이거 바닥에서 벌써 20% 30%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종목만 삽니까? 대부분의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의 9명은 무슨 종목을 삽니까? 올라가지 않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혹은 오늘 올라간 종목 강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초보자들의 습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것만 공략하다 보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뭐만 삽니까? 이런 것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래 걸립니다. 이미 움직일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벌써 움직일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한 종목들이 이미 벌써 선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 종목들 가벼운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10명 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9명은 이런 종목을 사고 그 중에 1명 그래도 좀 주식에 대해서 감각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강한 종목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종목을 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가볍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1명 들어가고 나머지 9명은 요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메이저가 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쪽을 안 사고 이런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과 패턴이 이렇게 시장이 맞물려질 때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뭘 요구하는지를 스펙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요, 뭐다? 강한 종목을 요구하더라. 이유는 지수가 1500, 1000으로 깨져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라 지수가 2000으로 신고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강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패턴을 올라가게 되면 자, 이제 한 주간의 이슈 테마인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테마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더라. 강한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목표치가 큰 종목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서도 여기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두양봉, 천양봉에서 공략을 못했으면 두양봉에서 공략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양봉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랬죠? 천양봉에서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두양봉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서 두양봉을 공략할 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목표치. 여러분들 목표치가 큰 종목일수록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는 데 있어서 그걸 매수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면 됩니다. 근데 목표치가 짧게 위로 먹는 거 5%, 밑으로 깨져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걸 뭐하러 엔터 쳐 이거를.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엔터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초보자들은 목표치가 더 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그래도 목표치가 10% 밑으로도 10%라 그러면 단타로 짧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가상, 포켓몬 이런 이제 포켓몬 고 이쪽 종목들 중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였다 다 흘러내렸는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혹시나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거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IM 같은 종목도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느느이 얘기하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IM 같은 종목이 최근에서 포켓몬 고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쭉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쭉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은 지지화정을 모르고 그리고 패턴을 모르면 차라리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빅텍도 마찬가지예요. 빅텍도 그때 이제 사드 관련주 쪽으로 움직일 때에서 이때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이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또 다시 장대봉 나고 빠져버리게 되면 이미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대로 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 IM을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I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 때에서 절대 어딜 깨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깼을 때에서 이미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5,470원. 아마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IM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저 자리가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요게 살아있고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던 거지. 이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일단 뭐 6,500원 샀던 사람들은 뭐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위로 만약에 점상한가를 갈 것 같아가지고 먼저 샀던 사람들은 6,500원에 만약에 이 이상에서 샀던 일반 투자자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손절선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6,100원. 그러니까 6,500원 샀던 사람들은 무조건 6,100원 깨져버리면 얘가 그 다음날에 점상한가를 가든 뭐든 그거와 상관없이 리스크 관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왜 6,500원 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을 함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라 선수들, 매매꾼들의 영역인 거고 매매꾼들의 영역에서 샀다면 책임을 져야죠. 무슨 책임? 손절에 대한 책임. 손절을 짧게 잡으란 말이에요. 손절을 6,500원 잡아놓고 손절을 3,500원 잡아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6,500원, 3,500원까지 잡으면 마이너스 45%까지 어떻게 버텨, 이거를. 그러니까 6,500원 이상에 샀던 사람들은 이거를 6,100원에서 손절을 5%에서 10%는 안 되고, 한 5% 이내에서 짧게, 그쵸? 한 5% 정도, 5% 내에서 손절을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도 손절을 못하고 이걸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도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가상현실적으로 이제 드래곤플라이,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 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가 지지라인이라 그랬죠? 얼마? 1,900원? 1,900원 정도 아마 지지라인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요거는, 패턴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짝 더 움직여줬죠? 여기서 여기를 지지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한번 움직여줘가지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떨어지죠. 이럴 때에서는 이거를 한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고점 부분은 올라왔는데 자 칠판을 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자 여기도 써지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테마주를 붙었다. 강한 상태에서 붙었으면 자 이게 장대 양봉이라고 그랬죠. 자, 장대 양봉에 강한 상태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종목들 좋습니다. 좋은데 강한 상태에 들어간 종목들은요 반드시 다음에 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에서도 강한 종목들은요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강한 종목으로 올라갔으면 조정이 이렇게 이게 위에서부터 쭉 빠진 거죠.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폭에 38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대양봉의 중간 자리라든지 시가를 지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그래서 강한 종목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아까 전에서도 이제 드래곤플라이처럼 강한 상태에 올라갔으면 여기서 이제 두 양봉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정받으면 만약에 공략을 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략할 수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깨지면 손절을 잡고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자, 색칠해야 될게요. 양봉이니까. 자, 조정을 받고 이제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 반드시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 이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멘토님. 자, 전문가님, 멘토님. 자, 바닥에서 올라가게 하는데 거래가 안 실려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 없이 올라갈 때에서는 일단 한번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한번 매도를 잡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올라가서 자, 드래곤플라이가 바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날 하루 이틀 이날 7월 15일 날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죠.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공략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공략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쭉 빠지고 나서 지지 라인이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서 공략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거래 없이 올라가면 누군가의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면서 지금 손절 라인까지 깨져버렸죠. 자,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손절 라인이 이제 10,000원짜리랑 9,000원짜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10,000원짜리, 9,000원짜리에서 저는 지지할 때 보유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손실폭만 키울 뿐입니다. 물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실폭을 키우다 보게 되면
10번 중에 9번을 승리하더라도요. 한 번 제대로 걸리게 되면 마이너스 20%, 30% 두 번, 세 번 맞게 되면 그냥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항상 손절선을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플라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신공항 관련주들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던 분들, 그리고 매매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보광산업입니다. 예전에서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서 이제 대구 신공항 쪽으로 이제 종목이 쭉 움직였다가 이제 대구 쪽에 이제 땅이 있는, 이제 자산이 있는 땅이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홈센터라든지 보광사업이라든지 뭐 KCPD라든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자, 지금 움직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국은?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웬만한 종목도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 이 순간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동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빠져 있죠? 9거래일 동안 고점 부분에서 지금 흘러내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 고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한 분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갑니까? 자, 그러면 저는 단타꾼입니다. 저는 매매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인 종목을 좋아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자리에 사라 그래요. 만약에 보광산업을 공략한다 그러면 이날 바닥 부분에서 공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장대양봉에 거래 실리는 이날 있죠. 이날 사라 그럽니다. 자, 이날 샀을 때에서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바로 났죠?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니까 어떻게 된다? 자, 지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자, 요거. 자, 먼저, 천양봉이면요. 천양봉은 매수의 양봉입니다. 천양봉은 매수의 양봉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천양봉인데 거래 실린 천양봉은 뭐다? 자, 천양봉은 매수의 양봉이라고 했어요. 매수의 양봉. 매수의 양봉인데 거래가 실린 매수의 양봉은 이거는 그 뭡니까? 일단 사고 보는 패턴이에요. 천양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보고 지나친다. 돈이 없으면 제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만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양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그 종목 사지 않는다? 일단은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천양봉에 거래가 실린 패턴은요. 일단은 사고 볼 수 있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천양봉의 위치가 21선에 관계한, 61선에 관계한, 전고점을 돌파한 지지의 양봉, 저점의 양봉, 그쵸?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이제 신고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새로운 마디라 그러는데 이제 돌파하는 그 흐름에서 있을 때에서 있는 그것들은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봉에서 초보자들이 이제 알아듣기 쉬운 얘기. 천양봉이라는 건 저점의 양봉과 장대 양봉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거래가 실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보광산업도 이게 지금 자, 보광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지지를 하고 지지비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천양봉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1선에 관계한 21선을 관계한 이 흐름에서 관계가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21하고 관계가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으면 이날에서는 사는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샀으면 장중에서 5%에 샀든 3%에 샀든 20%에 샀든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5%일 때 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5%에 사야 되는데 어디서 대부분 물어봅니까? 20%대 올라갈 때서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20%대 왜 물어봅니까? 5%에서 거래 실리고 움직일 때에서 안 물어보시고, 그쵸? 사람들이 욕심이죠. 5%에서 거래 실릴 때에서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 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20%, 25% 올라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 실릴 때에서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고 바닥에서 거래 실리는 5%짜리 종목들, 뭐 5에서 7%짜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는 양봉인 거지 버리는 양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그게 20% 올라가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바닥에서 5% 이상에서 거래하실 때, 3%대, 5%대 이렇게 거래 실리는 천양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런 종목들은 이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보강산업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자, 이날이 이제 매수 양봉인데,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5%대 혹은 10% 이하 이 종목을 봤다면, 이 당일날 몇 프로 수익인 거예요? 이게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만약 10%대에서 잡았어도 19%가 수익인 거죠. 그쵸? 거의 20%가 수익인 거고, 그 다음날에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서 갭상승으로 18%가 올라갔고, 그 다음날에 27%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이걸 사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샀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날에서 강하게 치고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지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차트를 돌릴게요. 자, 차트를 시간을 돌려서 자, 이렇게 뒤로 가면 자, 이날 샀을 때 그 다음날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 이날에서 도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래량은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 없는 게 좋은데 이제 거래가 좀 실렸으니까. 자, 없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자, 어제도 거래에 실려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래가 실린 건 아니죠. 그럼 그 다음날에서 얘는 19,000원을 돌파를 하고 27,000원 이전의 고점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됩니다. 그래서 이날 샀든 그 전날에 샀든 어쨌든 수익 권역이든 손실 권역이든 보이는 되는데 그 다음날에서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이 자리가, 이 시가 자리나 이 꼬리 저점이 깨질 때에서는 그때는 단타한 사람들 일단은 손절을 해야 돼요. 특히 18,000원 이상에 샀던 사람들은 아침에 시초가가 17,7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절반을 손절하든 전량을 손절하든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서 이제 자 어디까지 깨집니까? 이 저점 라인이 깨지면 이날 저점이죠. 자 저가가 16,000원짜리인데 저 자리가 깨지면 또 손절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올라올 때에서 반드시 이걸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들어주고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네크라인이 어디냐? 바로 이 상한가 들어갔던 요런 자리들. 요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볼 거 없습니다. 그때서는 일단 도망을 보고 가야 돼요. 왜? 강력하게 들어갔던 저 갭을 띄웠던 저 강력한 상한가가 이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차트는 얘기하고, 여러분 차트하고 좀 대화를 좀 하세요. 차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 상한가,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종가가 15,300원인데요. 이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나는 얼마든지 13,000원짜리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날의 시가 12,550원까지는 나는 내려갈 수가 있어 라는 얘기인데 이게 폭이 얼마큼이면 이게 30%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난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죠. 어딜 깹니까? 상한가를 깨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 이날 팔았었어야 되는데 그냥 버티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할 걸 생각을 해서 버티다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보유한단 말이에요. 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진 것도 지금 17%고 지금 이게 10월 20일 날인데 위에서 18,000원 샀던 사람들은 17% 깨지고 그 다음에서 깨지는 게 24%입니다. 24% 깨지고 나서 억울해서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럼 이제 질문만 하죠. 이거 보강사로 샀는데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고점에 손절을 왜 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매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가 안 되면 고점의 종목을 잡질 않든가, 아니면 손절을 철저하게 잡든가, 두 가지만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욕심만 가지고 고점이 움직이니까 들어갔다가 손절을 안고 들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요 차트는 얘기한다 그랬죠? 12,550원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지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하락 N자로 이만큼 또 빠질 수 있는 하락 목표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습니까? 지지와 저항을 알고 목표치, 기본 목표치 N장을 본다 그러면, 자, 차트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서 모든 차트는 다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강해야 된다라는 거. 급등주는 반드시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 어느 폭에서 그 폭이 있습니다. 38618이라는 그런 이제 3825618이라는 조정폭은 있는데 장대 양봉을 올라갔으면은 그 장대 양봉에 최소한 중간 라인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 최소한 이날의 시가 정도는 꼭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탈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깨지고 밑으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 N자, 항상 올라갈 때에서는 이렇게 기본 N자를 그리게 되고 하락할 때도 기본 N자를 그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강상 같은 경우도 밑에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쭉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고 지금 반등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러면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면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는데 깨지면 하락 N자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N자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강산업도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그런 그림이에요. 올라가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만 만약에 저점이 깨져버리고 움직이게 되면 하락 N자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근데 이거를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못한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도 바닥에서 움직였었던 이제 정유조합주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SK이노베이션. 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조정을 미리 좀 받아놨고, 아까 이슈에 있는 테마들은 그때 이슈가 나올 때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뭐 30%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에 또 18% 올라가서 40%, 50% 이렇게 단번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정유조합주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이전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여줬고 하락 N자로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데 이제 정유조합주들은 시장에 이제 순환매 중심에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강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제마진의 개선 효과 때문에 영업은 잘 못했어도 단기 순이익이 좀 늘어나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그 힘을 맞춰서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다시 16만 원 또 조정받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다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서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정유조합주도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낫지 급등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더라. 그래서 정유조합주 좀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봤습니다. 자 빠르게 원래 요런 종목들을 말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이제 테마주들 아마 이런 종목들 오늘 매매하다 물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 난 사람들이 있거나 뭐 가지각색인 사람들 많이 일 텐데 사실 이걸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종목은 다 비슷하고 흐름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잠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6일 날 오늘 중국 영유아 시장 고성장 전망에 따라서 일단은 움직였죠. 어디가? 보령매장스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그 일환으로 해서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09조 정도의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2020년까지 저출산 관련주들 이쪽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하루 쉬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차트에 보면은 윗골이 이렇게 위에 막 침처럼 막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슈는 이미 받았어요. 이슈가 받았습니다. 무슨 이슈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이슈하고 중국에 있는 이제 영유아 시장, 이게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두자연 정책도 있었고, 한자연 정책도 있었고, 뭐 계속 이슈가 굉장히 나오면서 있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이렇게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뭐 중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4조 원을, 그쵸? 계속 지속적으로 연 15% 성장세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324조에서 648조까지, 중국에서 이제 규모가 성장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아가방 컴퍼니, 항상 이슈가 불거질 때에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차라리 조정을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약 공략한다 그런다? 자, 만약에 오늘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오늘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 사신 건 좋습니다. 대신에, 요게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라 그랬죠? 요 자리, 8,100원짜리가 깨졌을 때에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절을 만약에 어느 정도 분할 손절을, 그러니까 일단은 8,100원 정도를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서는 8,000원짜리를 깨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지면 나는 약하다라고 얘가 차트가 보여주는 거죠. 8,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8,000원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절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죽기보다도 위로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움직일 때 뭐가 녹음해야 된다? 답을 얘기했죠? 그렇죠. 거래. 반드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동반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요. 거래 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가 무슨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물렸거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느 자리가 지지한 상태에서 8,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손절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얼마냐면 7,700원 정도입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 7,700원이 아니고 맞죠? 자, 7,740원 맞네요. 7,740원이 이탈되게 되면 이 종목은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나는 약하다라고 종목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740원도 이탈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 8,000원짜리를 지지하고 얘는 버텨줘야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손절선을 잘 염두해서 하시면 되고, 공략하실 분들은 조정을 받을 때 8,100원짜리가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매수했다가 8,000원 손절 잡으면 손절선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8,100원 정도 부근에서 많이 잡고 8,000원 정도 되면은 손절선이 4% 정도. 자, 그러면 왜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얘기하는 거잖아. 분명히 이슈는 불거졌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다 쭉 빠지고 올라갔다 쭉 빠져가고 지금 막 다 박살나 있는데 왜 야가만 커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느냐? 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려서 위에서 지금 눌러놨죠? 자, 그럼 바닥에서 이게 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닥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고점에서 오히려 빠진 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거래가 실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만약에 이게 아가마 커퍼니가 14,000원에 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꾼들은 거래가 실리고 있으면 뭐 한다? 아까도 공부했었죠. 거래 실리면 뭐 한다? 일단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냥보에서 공략을 못했다면, 아까 봤지만 천냥보에서 공략을 하지 못했다면, 저쪽 왼쪽에 있죠. 천냥보에 공략을 못했다면 뭐 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가마 컴퍼니가 거래가 실리면서 쭉 올라갔으면 멀뚱멀뚱 볼 게 아니라 단타 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금이 되는 사람들, 뭐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금이 들어간 그를 단번에 그걸 빼려면 어느 정도 띄워놓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서 이제 매집을 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시장 이슈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도 정책적으로도 2020년까지 투입한다 그랬고, 중국에서도 2020년에는, 그렇죠, 2020년 똑같이 2020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2020년까지 투입한다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슈가 딱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그 이슈는 단번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이게 급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에서 장대양봉의 중간값이라든지 시가라든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으면 공략할 수가 있는데, 아가마 컴퍼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쭉 빠져있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에 실리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다시 아가마 컴퍼니를 보면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로, 자, 아가마 컴퍼니, 자, 이러한 종목들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종목들의 지금 테마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있었죠? 뭐 오픈베이스도 있을 것이고, C큐브, 이니텍, 다우데이터 이렇게 종목들, 오늘 뭐 인터파크 그 유출건으로 인해서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구산업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렇죠? 어젠가요? 이구산업 비철금속 이쪽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테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오늘 한 2시간, 3시간 걸릴 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뭐, 최근에 LED라든지, 그 다음에 AMOLED라든지,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IT 부품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동지 세미캠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솔브레 ENG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그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아까 설명을, 아까 처음에서 아가마 컴퍼니 이전에, 뭐, 보광산업이라든지, 아가만 컴퍼니라든지,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셔라? 쫓아다니지 말고, 거래에 실린 종목을 급등했다 생각하지만 조정받을 때 손절선을 짧게 잡고 공략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 시원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예,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장대양봉 기준의 중간값과 그 다음에 시가를, 손절선을 막 20%, 30% 잡지 말고, 손절선은 5%, 깊게 잡아도 10% 이내 잡고, 그래서 5% 정도에서 손절선 잡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점에 잡으면 여러분들 고생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박플러스의 이정수 매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